하영아, 너 이게 다 뭐야? 그 돈 친정엄마 갖다 줬니? 내가 영등포 34평 아파트 너희 고생하지 말라고 사준 거잖아. 어머니, 명품 가방에 다이아 세트까지. 내가 너 친정 형편 어려운 거 알면서도 딸처럼 믿고 다 해줬는데 집담보로 2억을 대출받아? 나 몰래? 죄송합니다. 대답해봐. 그 돈 어디다 썼어? 너네 친정엄마 갖다 줬니? 아닙니다. 저희 친정엄마 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대체 그 큰 돈을 어디다 썼냐고? 내가 사준 다이아랑 가방은 왜 다 팔아치웠는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래서 내가 사람이 격이 맞아야 한다니까? 당장 나가! 꼴 보기 싫어.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저는요, 인색한 시어머니 아니었어요. 하영이 집안이 어려웠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 하시고 월세 사신데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들이 좋다니까 참았죠. 결혼식 때 예단도 형편없었어요. 한복 한 벌, 이불 한 채, 그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제가 잘해줬어요. 아파트도 공동 명의로 해주고 예물도 제대로 해줬어요. 하영이가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배신을 당했죠. 그날 제가 하영이 집에 반찬 갖다 줬어요. 하영이가 잠깐 마트 간다고 나갔는데 식탁에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문자가 왔어요. 집담보대출 2억 원 승인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나는 확신했어요. 저희는 돈을 노리고 들어온 거라고. 안방 들어가서 폐물함 열어봤죠. 텅 비어 있었어요. 역시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구나. 2억으로 시작해서 집까지 다 빼돌리려고. 하영이 돌아왔어요. 너 집 담보대출 받았니? 얼굴이 굳더라고요. 왜 받았냐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너 그 돈 다 빼돌려서 네 엄마 줬니? 아니라니까요. 거짓말. 이래서 격이 맞아야 한다니까. 그 순간 내 머릿속엔 이 생각뿐이었어요. 애가 너만 보고 믿었는데 이게 보답이냐.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재야, 이혼해? 당장 이혼해? 하영은 짐 싸서 나갔고 아들도 따라 나갔죠. 그게 1년 전 일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의 얼굴에 왜 그렇게 피곤이 쌓여 있었는지. 그러다 제가 쓰러졌어요. 뇌경색으로요. 왼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됐죠. 병실에 혼자 누워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하영이 서 있더라고요. 뺨이 쏙 들어가고 머리엔 흰머리까지. 어머니, 제가 돌봐드릴게요. 나 쓰러졌다는 소문 듣고 또 돈 뜯으러 왔냐? 물컵을 집어던졌어요. 그때 하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 민재 씨는 지금 시설에 있어요. 뭐? 1년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 사고로 한 아이의 걸음걸이가 영원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영이가 말했습니다. 그 2억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하영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얼굴도 예쁘고 말도 차분하게 잘했죠. 근데 집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신대요. 산세도 아니고 월세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집 여자를 데려오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젊으니까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하영이 어머니가 예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자기에 싼 게 너무 작더라고요. 펼쳐봤는데 한복 한 벌에 이불 한 채. 끝이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하영 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형편이 이것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예단 안 받아도 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부인. 예단은 필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영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에휴, 이런 집안이구나. 하지만 저는요, 인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영등포에 집을 하나 사줬어요. 34평 신축 아파트였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영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괜찮아. 너희 신혼집인데 당연한 거지. 결혼 예물도 제대로 해줬습니다. 명품 가방 2개에 다이아몬드 세트까지요. 하영이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는 정말 기뻐 보였어요. 이사할 때 집에 가봤습니다. 가구가 전부 조립식이더라고요. 식탁도 그렇고 침대도 그렇고 젊은 애들 자취할 때나 쓰는 그런 조립식이었어요. 아들이 이런 데서 자나? 속으로는 좀 그랬지만 참았습니다. 젊은 애들이니까 돈 없을 수도 있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바꾸겠지 뭐. 저는 참았어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하영이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는지. 그날은 제가 하영이 집에 들렀어요. 아들이 출장 갔다고 해서 며느리 혼자 있을까봐 반찬 좀 갖다 주려고요. 김치도 담갔고 된장찌개도 끓여서 통에 담아갔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어머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하영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거실에 앉았는데 하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잠깐 마트만 다녀올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자두 좀 사올게요. 금방 올게요. 그래, 다녀와. 천천히 해.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저는 그냥 앉아 있었는데 식탁 위에 하영이 휴대폰이 놓여 있는 거 있죠? 그때였어요.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졌어요. 저는 그냥 봤습니다. 요청하신 아파트 집 담보대출 2억 원 승인되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2억? 집 담보대출? 왜?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랐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2억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나 몰래 돈을 빼돌렸다는 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사준 집을 담보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나? 2억으로 시작해서 결국 집을 다 빼돌릴 거야. 껍데기만 남기고 손이 떨렸습니다. 목돈도 저렇게 빼돌리는데 아들 월급은 그동안 얼마나 빼돌렸을까. 일어섰습니다. 안방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드레스룸이 보였죠. 서랍을 열었어요. 태무람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결혼 전에 하영이 쓰던 싸구려 패션 목걸이 하나, 귀걸이 한 쌍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다이아몬드 세트는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구나.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하영이가 패물함을 보며 울고 있었다는 걸. 드레스룸 문을 열었어요. 명품 가방들이 놓여있던 선반. 비어 있었습니다. 한 개도 없었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두근거린 게 아니라 쿵쿵 내리쳤습니다. 명치 끝이 묵직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1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자두 샀어요. 하영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영아, 네, 어머니. 너 집 담보대출 받았니? 하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내가 물어봤잖아. 집 담보대출 받았냐고. 네, 얼마? 2억이요. 왜? 하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왜 받았냐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물은? 내가 사준 다이아몬드는 어디 갔어? 처분했습니다. 뭐? 처분했습니다, 어머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명품 가방들도 네, 다? 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리끝까지 열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너가 사람이냐? 하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왜 그랬는지 말을 해야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돈 다 빼돌려서 네 엄마 줬니? 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 이래서 격이 맞아야 한다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너만 보고 없는 집에 홀어머니 자식들인 건데 어쩜 이리 나를 배신하니? 하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입 닥쳐.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재야, 당장 집에 와. 엄마 왜? 오면 알아. 30분 후 아들이 왔어요. 하영도 옆에 있었죠.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민재야, 하영이가 집담보로 2억 대출받은 거 알아? 아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진짜 몰랐나 봅니다. 예물도 다 팔았어. 명품 가방도 다 없어졌어. 아들이 하영을 봤어요. 하영아, 진짜야?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무슨 일인데? 하영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들이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저는 말했죠. 민재야, 엄마, 이혼해. 뭐? 이혼하라고.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이혼은 무슨...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이런 애랑 살면 너 평생 고생한다. 엄마!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왜 몰래 대출을 받아? 왜 예물을 팔아? 하영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저는 하영을 봤어요. 너 친정에 돈 보낸 거지? 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어요.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친정 어머니 월세 내드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그럼 뭐 했었는데? 투자? 빚? 하영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글썽였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어머니.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었어요. 좋아, 그럼 나가. 엄마!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민재야, 넌 가만히 있어. 엄마, 제발. 하영이는 그런 애 아니야. 한 번만 믿어줘. 안 돼. 엄마! 이런 애 앞에 두면 너 뼈까지 빨린다. 정신 차려.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한 번만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당장 나가. 하영이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영아! 아들이 하영의 팔을 붙잡았어요. 하영이 아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민재 씨, 미안해요. 하영아, 제발. 하영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어요.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아들이 울며 매달렸죠. 하영아, 가지 마, 제발. 하영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잘 지내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가 하영이 내쫓았어. 정신 차려. 그런 애한테 속으면 안 돼. 하영이는 그런 애 아니야. 정말 아니야. 아들이 울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다음 날 아들이 짐을 쌌습니다. 뭐해? 엄마, 저도 나갈게요. 어디? 모르겠어요. 하영이 찾아야 해요. 민재야. 엄마는 모르는 거예요. 하영이가 어떤 애인지. 그러다 뼈골 빠진다. 빠지든 말든 제 인생이에요.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영이가 그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전화를 해도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러졌어요. 뇌경색이었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게 됐죠. 병실에 누워 있는데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 오시나요? 아들이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돼요. 아, 그럼 간병인 알아보셔야 할 텐데요. 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하얗더라고요. 눈이 부셨어요. 창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만 이렇게 됐네. 잘못한 건 하영이인데 왜 나만 이 꼴이야. 손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오른손은 움직였지만 왼손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왼손이 안 움직이니까요. 오른손으로 눈물을 닦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민재야, 엄마 이렇게 됐어. 제발 와줘. 하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간병인을 알아봤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돈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낯선 사람이 제 몸을 씻기고 밥을 먹여주고 화장실까지 데려다 준다는 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손목에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가늘고 차가운 플라스틱 관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 있었죠. 더 버틸 힘이 없다고 느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인 줄 알았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영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영은 전보다 말랐더라고요. 뺨이 푹 꺼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었는데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영이 한 걸음 들어왔어요. 이제부턴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 나쁜 사람아. 제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내 인생 끝났다는 소문 듣고 또 돈 빼돌리러 왔냐? 하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 꺼져. 내 앞에서 꺼지라고. 어머니, 닥쳐.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 침대 옆 테이블에 물컵이 있었어요. 오른손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하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돈 없어. 한 푼도 안 줘. 꺼져. 어머니, 뭐? 민재 씨는 지금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1년 전에 민재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그날 아이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닙니다. 하영이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죄수복을 입은 아들 사진이었습니다. 민재였어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제? 1년 전이요. 왜 말 안 했어? 하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 씨랑 얘기했어요. 어머니께는 알리지 말자고. 뭐? 어머니가 아시면 편히 못 주무실 거잖아요. 아들이 그런 곳에 있다는 걸 아시면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출소하고 빚도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함께 찾아뵙자고 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내 아들이.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면회 갔어? 네, 나도 없이. 네. 숨이 막혔어요.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뭔 짓을. 하영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민재 씨가 1년 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사고를 냈어요. 귀가 쫑긋했습니다. 뭐? 횡단보도였어요. 꼬마아이였습니다.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합의금만으로는 안 됐어요. 그 아이 수술비, 재활 치료비, 앞으로 평생 들어갈 치료비, 도의적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럼 그때 네. 그래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예물도 네, 다 팔았어요. 명품 가방도요. 목이 메었어요. 왜 말을 안 했어? 하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다 해결됐을 거예요. 그럼 왜? 하지만 저희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재 씨가 저지른 일이고 저는 민재 씨 아내니까요. 하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밤 말씀드릴까 100번도 넘게 흔들렸어요. 전화기 앞에 앉아서 어머니 번호 누르다 지우고 새벽까지 그랬어요. 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원망도 했어요. 왜 한 번만 믿어주시지 않았냐고. 왜 제 말은 안 들으시냐고. 밤마다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어요. 민재 씨 몰래요. 저도 억울했거든요. 진짜 억울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도둑이 되면 어머니는 아들 일로 평생 가슴 아플 일 없잖아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재 씨도 스스로 책임지고 다시 설 수 있다고 믿었어요. 어머니, 돈으로 해결하면 민재 씨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나갔어요. 하영아, 어머니께서 저를 도둑이라 부르셨을 때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아들이 사람을 쳤다는 사실도 그 아이가 평생 불편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실 테니까요. 목구멍이 뜨거웠습니다. 미안해. 괜찮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잘못 없어요. 내가 너를.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 아이 재활치료비 많이 갚았어요. 사실 버티는 날보다 그만두고 싶던 날이 더 많았어요. 처음엔 잠이 너무 안 와서 약의 도움도 받았어요. 민재 씨한테도 힘들다는 소리 한 번 못했어요. 괜찮다고, 금방 끝난다고 거짓말했죠. 근데 민재 씨가 알았나 봐요. 제 손이 떨리는 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다 갚진 못했어요. 하지만 민재 씨가 출소했을 때 어머니를 당당하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영아. 민재 씨 정말 많이 반성했대요. 하영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저는 하영의 손을 잡았어요. 오른손으로. 왼손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오른손은 제대로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영아. 하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너를 도둑이라고.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어달라고 울던 민재를.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다 망쳤구나. 하영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민재 면회도 못 갔잖아.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어. 하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재 씨, 면회 때마다 어머니 얘기했어요. 엄마, 밥은 잘 드시려나? 혼자 계시는데 건강은 괜찮으신가? 그렇게 물었어요. 하영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매번 그랬어요. 제가 말렸어요. 지금 어머니께 알려드리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냐고.
출소하고 빚도 정리하고 그 아이한테도 제대로 사과하고 나서 그때 가서 떳떳하게 어머니 뵙자고. 근데 민재 씨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나 걱정에 밤마다 뜬 눈으로 지새우실 텐데 나는 여기 갇혀서 엄마 목소리 한번 못 듣고 아무것도 못 해드리고 이게 자식이냐?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둘이 약속했어요.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하지 말자. 어머니가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다 정리하고 나서 찾아뵙자고. 근데 저 그 약속 못 지켰어요. 하영이 울먹였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이렇게 알려드리게 됐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하영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하영이 말했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응?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영아,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정말 고마워. 하영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응, 저 솔직히 처음엔 어머니 무서웠어요. 친정이 워낙 형편이 안 좋았잖아요. 예단도 변변찮게 드렸고 어머니가 저 얼마나 안 좋게 보실까 싶어서 매일 눈치만 봤어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집도 사주시고 예물도 챙겨주시고 하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요. 일만 하느라 바빠서 저한테 뭘 해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배고프진 않나 춥진 않나 맨날 챙겨주시잖아요. 반찬도 갖다 주시고. 하영아, 그래서 더 죄송했어요.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숨기고 하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재 씨 시설에 있는 동안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이 어머니였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제가 전화하면 어머니가 또 걱정하실까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정말 고마워. 하영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들어왔어요. 아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지만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딸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몰라봤던 정말 귀한 딸. 1년 후 이른 아침이었어요. 하영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준비하세요. 민재 씨 나오는 날이에요. 차 안에서 하영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영의 손도 제 손도. 아들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민재가 나왔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지만 눈은 맑았어요. 민재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저는 달려갔습니다. 왼쪽 다리가 불편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민재야, 우리 아들. 민재를 안았습니다. 하영도 다가왔어요.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요.